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 8년 만에 어제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도피를 도운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버스 일부가 파업으로 멈춰섰습니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 협상이 관건인데 전북 도내 전체로 파업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에 지역 업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민간의 문을 열되 수익 일부는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대로 잠적했던 이 최 전 교육감이 어제 인천에서 검거됐습니다. 그간 사망했다, 중국으로 밀항했다 등 숱한 소문을 뿌리다 8년 만에 드러난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물수수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도피 8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71살의 나이, 8년간의 도피 생활이 무색할 만큼 과거와 다를 것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전주지검 수사팀에 체포됐습니다. 곧바로 전주로 압송돼 구두조사를 받은 최 전 교육감은 오늘 오전부터 전주지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최소 1년 이상 인천 송도 신도시 인근 79제곱미터 수억 원대의 아파트에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지를 포함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은 모두 제3자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2008년 김제 스파일스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검거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시 최 전 교육감과 함께 골프장 사건에 연루된 전주 모대학 최모 교수 등 5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지금은 피고인 모두 형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일흔이 넘는 나이, 게다가 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 전 교육감은 어떻게 8년이나 도피할 수 있었을까요? 검찰은 친인척 등 주변 인물들이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 전주지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최규호 씨가 맞냐는 질문에 순순히 인정하며 체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인천 송도 신도시의 아파트는 물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모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피 자금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수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뒤 이튿날 잠적했습니다. 8년 2개월간 이어진 도주 생활에 검찰은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여러 군데에서 조력을 받았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겠죠. 돈하고 거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은 지금 거처나 이런 건 다 확인을 했고 수입이 없이 수억 원대 집에 거주하고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한 점 등을 미뤄 검찰은 조력자가 최소 10수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를 포함해 특히 친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연루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8년간 이제 도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거죠. 검찰은 전직 교육감의 장기간 도피 행각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주와 관련된 수사를 광범위하고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버스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일부 버스, 일부 시간대에만 파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을 놓고 벌이는 노사 간의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렬될 경우 시내, 시외, 농어촌 버스 모두가 전면 파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8시 전주 시내버스 176대가 멈춰섰습니다. 전체 411대 가운데 절반 가까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겁니다. 민주노총 소속 3개 회사 기사들이 올해 12차례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일일 2교대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장 수당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러면 임금이 삭감이 돼요. 하지만 버스업계는 추가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 보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을 도입하면 한 달에 3일가량 일하는 날이 줄어드는데 이를 메울 인력도 구하기 어려워 노선 결행까지 우려된다는 게 업체 항변입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올려 나가는 거고 또 운전자가 없으니까 노선을 감해야 되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현재 민주노총 위주의 부분 파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협상 상황에 따라 게릴라성 파업을 예고했고 여기에 한국노총 역시 내일 있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악의 경우 전라북도 내 1,480여 대에 달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중 상당수가 금요일부터 멈춰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잘 조정돼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버스 회사들은 누적되는 적자를 이유로 버스 요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어 대중교통 파업과 이에 따른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가 외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될지 지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정부는 국책 사업인 만큼 돈벌이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지역민의 참여는 보장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단지 구상을 발표하자마자 군산시는 시민 1인당 1억 원씩 모두 3천억 원의 시민 참여 태양광 펀드를 제안했습니다. 3조가 투입된 방조제 건설로 외지 대기업만 돈을 벌고 지역에 돌아온 것이 없다는 말이 태양광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이게 발전소 자체는. 근데 시민이 투자를 해서 시민이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발전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군산뿐 아니라 도내 경제계 역시 마찬가지 입장. 민자 10조 가운데 몇십 %는 지역 몫으로 배정해 옳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라북도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5천억 원의 매립 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민간이 투자한 태양광에서 적정 수익 이상은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민간 사업자에게 기회를 열어뒀다기보다는 정부와 발전 자회사, 공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북개발공사 등 도내 공기업을 통한 도민 참여의 길은 열어놓아 직간접적인 참여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주 형식으로 도민들이 이 지분을 가지고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도민 펀드를 조성한다면 거기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일단 알려진 지역 몫의 발전 사업량은 600메가와트로 사업비 1조 2천억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이 특혜 논란을 딛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매립 재원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얼마 전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하자 생포하지 못한 당국이 이 퓨마를 사살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렀죠. 어제는 정읍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용 원숭이가 도망쳐 행방이 오리무중인데요. 수색에 나선 연구소 측은 사살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과 야생동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사육장 담벼락을 넘어 인근 야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원숭이를 사육하는 방사동입니다. 7m 높이의 담장 위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원숭이는 이 담장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전깃줄에는 전기가 1초 간격으로 흐르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는 짧은 틈에 줄을 타고 탈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잡으면 지금 8,000볼트에서 12,000볼트가 흐르고 있고 곰이 얼굴 딱 곰이 도망가.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는데. 사라진 붉은 털 원숭이는 신약 개발 등 연구를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센터에는 600여 마리가 있습니다. 최근 동물원 탈출 퓨마 사살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연구소 측은 원숭이 사살 계획은 전혀 없고
반드시 생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격이 온순해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고 방역을 거쳐 세균 감염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동 위에 그물이나 철망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에선 2만 560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지구, 63개 학교, 777개 시험실에서 치러지며 14일 오전 10시에 각 고사정별로 예비 소집이 열립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2005년 오송 분기역 결정 결과를 지금 와서 뒤집기 어렵다며 호남선 직통 노선 개설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 등이 결성한 호남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은 다음 주 예정된 총리 면담을 통해 호남의 요구를 다시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예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정부의 쌀 공급 과잉 정책으로 최근 3년간 변동 직불금과 사료용 처분으로 5조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이 73%에 달한 반면 쌀값은 16% 상승에 그쳤다며 쌀 생산량 조절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남원시 주천면 천왕봉 휴게소에서 화단 주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 중인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개최합니다. 시민 주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을 주제로 해외 연사들이 참여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옛 객사인 전주 풍패지관의 서이컨 전면 해체 보수 공사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지난 2015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서이컨은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표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370여 개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에 나섭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전라북도가 최초 4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전국 4개 권역의 위험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를 위한 수련원이 추진 중이라며 광주, 전남에 비해 출동 건수가 많은 전북 유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도내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도단위 광역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친환경 영농조합 등 13개 친환경 농산물 유통단체 연합인 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에 20억 원을 지원해 농업인 교육과 조직화, 소비처 발굴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역별로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하면서 소비처 신규 발굴이 쉽지 않아 연합사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쌀 생산은 크게 줄고 채소와 과수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최근 10년간 농작물 생산 변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벼 재배 면적은 14만 천여 헥타르였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